자, 오늘 챕터 8과 대명사 시작합시다. 책 다 펴세요. 자, 폈죠? 대명사 갈게요. 형광펜 꺼내시고요. 같이. 자, 일단 이름이 보면 부정 그리고 대명사예요. 그럼 부정 대명사라는 게 뭐냐면 부정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뜻이에요. 그럼 정해져 있지 않은 명사를 대신하는 거. 그게 부정 대명사거든. 간단하게 다시 이해하면 부정 대명사가 뭐예요? 정해져 있지 않은 걸 대신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쌤이 대명사라는 글자는 특징이 있다고 했지. 대명사 특징이 뭐였어요? 지우야? 혼자 단독으로 쓰인다. 그 말 기억하죠? 다시 한번 써주세요. 혼자 단독으로 쓰인다. 자, 대명사 특징 옆에다가 혼자 단독으로 쓰인다. 말을 써주세요. 혼자 단독으로 쓰인다. 썼나요? 자, 그리고 색칠할 건데 부정대명사라는 것은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다. 색칠. 그러니까 불특정한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자, 부정대명사 중에 가장 잘 나오는 첫 번째가 바로 이 원이에요. 원 색칠. 자, 원은 언제 쓰는 거냐 또 색칠할 건데 이어서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종류의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쓴다 이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같은 종류예요. 같은 종류인데 동일한 것이냐 같은 종류긴 한데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인데요. 같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펜이 하나 있죠? 그쵸? 그러면 이 친구가 예를 들면 it's mine 하면 이 펜이 되는 거죠. it은. 이해되세요? 근데 쌤이 이번엔 너한테 do you have a red pen?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yes I have on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yes I have it이 아니에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원을 쓴다는 건 같은 종류긴 한데 다른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원하고 가장 차이점이 있는 게 다른 게 누구냐면 바로 it이에요. 같이 볼 건데 여기 색칠해 보세요. 앞에서 언급된 것과 동일한 것. 그러니까 얘는 앞에서 언급된 것이고요. 같은 종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이해하면 같은 종류의 다른 거예요. 근데 얘는 it은 뭐 할 때 쓴다? 앞에서 언급된 거예요. 그럼 얘는 특정한 것이죠. 그렇게 써볼까? 얘는 it은 옆에다가 특정한 것. 특정한 것. 원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다시 한번 같은 종류인데 불특정한 것이에요. 같은 종류인데 불특정한 것. 자, 그리고 원의 복수형은 누구예요? 바로 once예요. 그럼 on이 있고 once가 있는데 다시 한번 on은 뭐 할 때 쓴다? 단수. 밑에다 단수 써주세요. 원 밑에다가. once는 복수일 때 써요. 복수. 자, 책에서 예문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I don't have a smartphone 나왔죠? 여기서 명사는 지금 누구였어요? a smartphone이었죠. 색칠해 보세요. a smartphone. I need to buy one. 자, 여기서 우리가 it을 쓰지 않고 one을 쓴 이유가 있어요. 왜? 나는 I need to buy one. 나는 스마트폰 하나를 사야 해. 이 뜻이죠.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겁니까? 동일한 거예요? 아니죠. 앞에서 언급된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거든. 앞에서 언급된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불특정한 것이거든.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one을 쓴 이유가 뭐예요? 한 번 더.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종류의 불특정한 것이라고 써보세요.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종류의 불특정한 것. 이 말을 외우시면 돼요.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종류의 불특정한 것.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종류의 불특정한 것.
적었죠? 한 번 더.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종류의 불특정한 것. it은 뭘 더 쓴다? 앞에서 언급된 것과 동일한 것. 그죠? 다르죠? 다시 한번. 원이나 once는 뭘 더 쓴다?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종류의 불특정한 것. 근데 그 불특정한 게 단수일 때는 on이고 복수일 때는 once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a smartphone, a가 붙었었죠. 단수죠. 그래서 on을 쓴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on이 가리키는 건 뭐니까? 스마트폰이죠. a smartphone. 이해되죠? 자, 밑에 이문 하나 더. 자, will you buy the red apples or green ones? 인데 5월을 잘 보시면 병렬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하고 병렬 구조가 돼요? 색칠해 볼까? The green, the red apples, 그리고 the green ones. 색칠해 봤죠?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일 거예요. 그죠? 요 두 가지 부분인데 the red, the green, 그 다음에 apples. 그럼 여기도 뭐겠어요? 원래는 apple 쓰겠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종류의 불특정한 것. 그리고 여기선 apples였죠. 복수였죠. 그래서 뭘로 했다? ones로 했다.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it도 우리가 단수일 때 쓰잖아요. 그럼 it의 복수형은 누구지? it의 복수형은 them이에요. them.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된 것과 동일한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가 it도 있고 them도 있는데 우리가 them은 복수일 때 쓴다고 배운 적이 있죠. 그죠? 다시 정리해보면 one이 있고 once가 있었어요. it도 있고 them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one은 뭐 할 때나 one이나 once는 뭐 할 때 쓴다? 한 번 더.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종류의 불특정한 것. it이나 them은 뭐 할 때 쓴다? 한 번 더. 앞에서 언급된 것과 동일한 것. 됐죠? 그 다음 it하고 them의 차이는 단수 복수, one과 once의 차이도 단수 복수. 이해되셨죠?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 예문 또 볼게요. I've lost my watch. 현재 완료죠? have lost. 현재 완료해서 어떻게 했지? 뭐뭐 했다. 그럼 나는 내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이거지? I can't find it. 여기서 이 시 가리키는 건 뭐예요? 어떤 시계? My watch죠. 다시 얘기하면 앞에서 언급된 것과 동일한 것이죠. 내 시계. 그리고 특정한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it을 쓴 거야. one을 쓰면 틀린 거예요. 여기서는. 이해되셨죠? them 당연히 안 되겠죠? 단수인데.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건 my watch고 특정한 것이죠. 그래서 it을 썼다. 요거 이해된 거지? 자, 다음. 이번엔 some하고 and인데요. some, and이 색칠해 보세요. 우리가 some하고 any는 품사를 두 가지로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우리가 some 그리고 any는 품사가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품사는 뭐가 있냐면 형용사가 있어요. some이 됐건 any가 됐건 얘네들이 형용사로 쓰인 애들이 있어요. 형용사로 쓰였다는 건 혼자 올 수 있어 없어? 혼자 오면 안 되겠죠. 뒤에 누굴 반드시 달고 와야 될까? 명사. 그렇지. 명사를 달고 옵니다. 근데 이 명사를 달고 올 때요. 잘 들으세요. some이나 any 뒤에 있는 명사는 가산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불가산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라고 쌤이 썼잖아요. 여기에는 가산 명사가 와도 되고 혹은 불가산 명사가 다 와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다 올 수 있어요. 가산, 불가산 다 올 수 있어요. 해석은 어떻게 할까? 얘네들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하는 역할을 해요. 명사 수식이겠죠? 그러면 조금의, 약간의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조금의 명사, 약간의 명사 이렇게 쓰죠.
자, 적었나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하나 잠깐 볼 건데, 이 썸이라는 단어는 특히나 어떤 경우가 좀 있냐면, 얘 혼자서 대명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대명사에 썸이 있는데, 대명사는 특징이 뭐랬다고 했어요? 혼자 단독으로 쓰인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썸이라는 단어가 혼자 오게 되면, 얘는 위에서 우리 잠깐 배웠던 썸 플러스 명사 있죠. 요 두 단어를 한 단어로 바꿔놓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뒤에는 동사가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혼자 쓰인 거죠? 혼자 쓰인 거면 이 썸이라는 단어가 누구 자리에 옮게 된 거야? 얘 혼자서 주어 자리에 온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독해할 때 우리 연습할 건데 나중에 독해하다 보면 이 썸이라는 글자가 지금처럼 혼자 왔다? 그러면 항상 연습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두 단어로 바꾸는 거야. 그럼 두 단어로 바꿨을 때 이 썸은 다시 한 번 더 품사가 뭐다? 얘는 형용사의 썸입니다. 그래서 혼자 쓰이면 이렇게 두 단어로 늘리세요. 항상. 그래야 해석이 헷갈리지 않아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다 적었죠? 지웁니다, 이제. 그리고 책에 나온 내용을 조금 더 볼 건데, 우리 썸은요, 색칠할 거예요. 주로 긍정문이나 권유문에 색칠. 자, 첫 번째 긍정문에 쓰여요. 그리고 권유문에 쓰여요. 근데 권유문이 뭐죠? 권유문은 색칠 미리 할 건데 여기가 권유문이에요. Would you like to? 여기 색칠하세요. Would you like to? 너 뭐뭐 할 거니? 이거죠. 분명 물음표가 붙었는데 의문문인데 any를 쓰지 않고 some을 썼죠. 그죠? 원래 의문문에 쓰려는 건 any거든? 근데 의문문임에도 불구하고 any를 쓰지 않고 some을 썼죠. 왜 그랬어요? 누가 힌트야? 앞에 Would you like to 동사 원형 했던 부분. 이게 무슨 표현? 권유문이에요. 권유문이라고 쓰시면 돼요. Would you like to 동사 원형. 뭐뭐 하겠니? 이거예요. 뭐뭐 할래? 이 뜻이에요. So would you like to have some snacks? 간식 먹을래? 이렇게 물어본 거죠. 권유문에서는 뭘 쓴다? some을 쓴다. any를 쓰지 않고 some을 씁니다. 긍정문은 아시죠? 긍정문은. 자, 이번엔 any. any는 뭐 할 때 쓰냐? 부정문.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써요. 아이고, 그냥 이거 1번이라 써야 되는데. 다시 쓸게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쓰는 거고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선생님 써볼게요. 조건문. 조건문이라는 게 뭐냐면 if로 시작하는 거 있죠? 조건문은 간단한 문장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if you have any questions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쓰는 if가 바로 뭐야? 조건이에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란 뜻이죠.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할 때 쓰는 게 any예요. 조건문. 이해되셨죠? 그래서 any는 부정문에 쓰이거나 의문문에도 쓰이고 혹은 조건문에도 쓰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됐나요? 됐죠?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I posted some pictures on my blog 나왔는데 왜 some을 썼을까요, 여기서? 이건 무슨 문이야? 긍정문이라고 쓰세요. 긍정문이니까 some을 썼죠.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죠? 해보자. 그대로 바꿔봐. I didn't. 자, I didn't post. 그 다음엔요. 이때는 some을 쓰면 안 되죠. 부정문이기 때문에 이때는 any로 바뀝니다. Then any pictures. Any pictures on my blog.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긍정문, 그죠? 긍정문에는 some을 썼지만 부정문에서는 any를 썼다는 거. 보이시죠?
자, 연습 삼아 하나 간단한 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돈이 조금 있다. 어떻게 할까요? I have some money. 이렇게 하면 나는 약간의 돈이 있다겠죠?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한다면 I don't have 그쵸? 이때는 any money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긍정문에서는 some을 썼고 부정문이었기 때문에 any를 썼구나.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요 정도. 이거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장. Nick has lost his wallet. 닉이 뭐 했대요?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현재 완료 보이시죠? He doesn't have any money. 지금 보이죠? 여기 나오죠? 한 번 더. 여기도. 부정문이었기 때문에 누굴 썼다? any를 썼구나. some을 쓰지 않은 거죠. 조심하면 돼요. 자, 이번에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계획 있니? 라고 했는데 무슨 문이에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any를 썼죠. No, I don't have any. 부정문이니까 any 썼어요. 그죠? some과 any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다 됐죠? 자, 이번엔 all인데 all은 좀 중요해요. all은 좀 별별 쳐볼까? all은 중요합니다. all은 모든 것의 의미로 all이 대명사로 사람을 나타낼 때는 복수 색칠하세요. all이 대명사로 사람을 나타낼 때는 무슨 취급한다? 자, 중요한 말 여기에요. 복수예요. 그리고 all이 사물이나 상황을 나타낼 때는 단수예요. 자, 일단 이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해 볼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문 좀 보세요. All were satisfied with the result. 보이죠? 잘 보셔야 돼. 이거 힌트 잘 보셔야 돼. 쌤이 여러분들한테 요 단어 알려준 적 있어요. 이 satisfied. 기억하세요? 네. 이거 우리 뭐라고 배웠죠? 어떤 형용사? 감정이나 그렇지. 잘 생각해봐. 얘를 우리가 감정 형용사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감정 형용사를 PP형으로 썼죠. 왜? 주어가 뭐일 때 PP형 쓴다고 배웠지? 사람이 그렇지. 주어가 사람일 때 PP형 쓴다라고 배웠어요. 기억해요? 맞죠? 그럼 오늘 주인공. 그럼 all이 주인공, all이 주어인 건 알겠는데 동사, 이 동사 보세요. 이 동사 수일치를 was를 썼어요? were를 썼어요? 월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야. 주어가 사람이라서 were 한 거예요. 다시 한번. all이 사람을 나타내면 복수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대명사로란 말 이해하세요 이제? 왜? 혼자 단독으로 쓰였으니까. 이제 보이죠? 대명사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다시 한번. 대명사 특징 뭐라고 했어요? 혼자 단독으로 쓰인다. 배웠단 말이지. 혼자 왔잖아 얘가. 그지? 그러니까 대명사 all이란 말이야. 왜냐면 all은 대명사만 있지 않아요. 나중에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세요. 여기도 all이 왔어. 근데 이번엔 동사 보세요. were를 쓰지 않았죠. 얘도 혼자 단독으로 쓰였거든? 주어고. 근데 calm this morning. 사람은 아니겠죠. 내용상. 그럼 여기서 all은 뜻이 뭘까? 모든 것들이. 쉽게 말하면 everything의 뜻이에요. everything. 여기서의 all은요. 다른 단어로 굳이 바꾼다면 everything의 뜻입니다. 모든 것들. 그러면 단수 취급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주어가 사물이거든. 여기서는. 그럼 사물은 무슨 취급한다고? 단수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단수 동사가 온 겁니다. 보이세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지금 주어랑 동사랑 똑같이 all 그리고 비동사 썼는데 어떨 때는 복수 동사를 썼고 어떨 때는 단동사 썼단 말이야.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저 밑에 건데 all이라는 단어가
대명사로만 쓰이지는 않아요. 대명사로만 쓰이지는 않고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여기 색칠할 건데 all of 뒤에 명사 여기 색칠해봐요. 자, 요거 일단 이해를 좀 해볼 건데 all부터 먼저 해볼게요, 얘들아. all은 잘 보세요. 요거 포스트잇 따로 한번 붙여볼까? all은요 두 가지 모양으로 쓰여요. 하나는 all of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오는 그림이 있어요. all of 뒤에는 명사. 자, 두 번째는 어떤 그림이 있냐면 all이라는 단어를 쓰고 나서 얘 뒤에 항상 복수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로 every는 뒤에 단수명사 온다. 그죠? 우리는 every는 뒤에 단수명사 온다고 배웠잖아. all은 뒤에 복수명사가 와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래도 공통점은 뭐냐? 자,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이 of라는 글자가 보이죠, 전치사. 이 of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가 됩니다. all이 주어가 아니고 of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예요. 그런데 이 밑에 것도 보시면 공통점이 또 뭐냐면 이 all이라는 단어가 형용사야, 여기서는. 그래서 이 명사를 수식해요. 그럼 누가 주어가 되죠? 이 복수명사가 주어가 돼요. 물론 여기 뒤에 쌤이 여기다 복수명사라고 따로 안 썼죠. 왜냐면 여기는 복수명사가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 배웠죠. 불가산명사. 불가산명사는 s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그리고 무슨 취급해? 단수 취급해.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는 복수명사라고 안 쓴 거야. 근데 all 뒤에는요 복수명사를 쓰거나 쌤이 방금 얘기한 대로 만약에 불가산명사가 온다면 s가 안 붙은 게 와요. 얘는 all information 그런 식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어쨌건 all 뒤에는 복수명사가 오는 게 복수가산명사가 오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동사의 수는 어디에 맞추면 되겠어? all of가 나오면 of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니까 여기 있는 명사의 수에 동사의 수일치를 하면 되겠죠. 그죠? 이 문제가 나오면 수일치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of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림에서도 all 뒤에 있는 복수명사가 항상 주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복수동사가 오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복수명사가 아니라 누가 오면? 불가산 명사가 오면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그땐 단수동사가 올 수 있어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할 건 all 마찬가지도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가 된다 이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도 뒤에 동사의 수일치는 조심해야 됩니다. 얘도 수일치는 조심하는 거예요. 무조건 복수명사가 오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불가산 명사가 오면 써드려요. 여기에 혹은 불가산 명사가 올 수 있어요. 써드릴까? 헷갈리지 않게. 복수명사가 오거나 혹은 불가산 명사가 올 수 있어요. 불가산 명사는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s가 안 붙어요. s가 안 붙고 얘는 단수 취급해요. 그쵸? 그러면 이 뒤에 동사가 올 때도 단수 복수가 달라지겠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도 항상 수일치는 조심해서 풀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해석은 모든 뭐뭐들 해석하면 되겠죠. 모든 뭐뭐들. 얘도 해석 똑같아요. 모든 뭐뭐들. 다 적었어요? 자, 다 적었으면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 적었으면 위에 건 지울게요. 자, 책에서 한번 볼게요. 자, all the student 남았는데 누가 주어죠? 이 students가 주어예요. 그럼 주어가 s가 붙어 있잖아 지금. 그럼 복수가산 명사겠죠. 얘는? 그럼 주어가 복수니까 동사도 뭘 썼어요? 복수동사 써야겠죠. 그래서 끊어보면 have gone. have 썼죠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왔으면 틀렸을까? 예를 들면 has 왔었으면 틀렸을 거예요. 자, 이번엔 all the work is finished 나왔는데 모든 일이 끝났다거든. 자, work는요. 잘 들으세요. work는 조심해 드린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사 첫 번째 뜻이 뭐죠? 일이죠. 또 하나 무슨 뜻이 있어요? 이게 작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일, 작품, 해석은 많이 들어봤죠?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요. 일은요,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You see. 그 무슨 뜻입니까? 불가산. 작품은 see, countable, 가산 명사예요. 작품이란 뜻이 될 때는 셀 수 있고요. 일이란 단어가 됐을 때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예요. 그러면 all the work 나왔거든? 여기선 일이에요? 작품이에요? 일이죠. 예술 작품 같은 경우는 작품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써요. artworks 이렇게요. 그럼 이게 예술 작품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앞에다가 all the artworks 이렇게 쓰면 셀 수 있어, 셀 수 없어? 이거 셀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얘가 주어죠. 그럼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S 붙었잖아.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그럼 뒤에 무슨 동사 써야 돼? 복수 동사 써야 되니까 예를 들면 여기 are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건 조심해야 돼. 그럼 모든 예술 작품들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are finished 해도 되죠. finished. 그럼 모든 예술 작품들이 어떻게 됐다? 여기까지 동사겠죠. 그러면 수동태로 모든 예술 작품들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all the work 됐어요. 모든 일이죠. 일이라는 단어가 됐을 때는 불가산 명사라고 했고 불가산 명사는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주어지만 얘는 불가산 명사니까 그지? 한 번 더 써볼게. You see. 얘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동사도 뭐가 나왔죠? is finished. 단수 동사가 나온 거예요. 수동태니까 여기까지 다 동사죠. is finished. 그럼 모든 예술 작품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됐다? 끝마쳐졌다. 모든 일이 끝마쳐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까지. 모든 일이 끝마쳐졌다. All the work is finished. 모든 일이 끝마쳐졌다. 그럼 여기는 all the work를 수식하는 건 맞아요. 주어가 the work고 불가산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있었다. 이렇게. 자, 다 적었나요? 자, 다 적었으면 포스트잇 하나만 더 꺼내주세요. 이거 지울게요, 이제. 그 오브 뒤에 있는 명사에다가 동사의 수일치를 맞추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외워두면 좋아요. 자, all만 그런 게 아니에요. all, some, any, half, percent, most, the rest, 분수 표현, majority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은요. 이 뒤에 전치사 ove가 붙어요. 그리고 over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의 수일치는 이 주어하고 맞추는 거예요. 수일치 항상 조심하자. 이 중에 좀 낯선 단어가 뭐죠? most인가요? 그럼 대부분의란 뜻이에요. most는. 그리고 또 rest는 뭐뭐의 나머지.
뭐뭐의 나머지. 분수는 여러분들이 그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거 배운 거 있죠? 예를 들어서 3분의 1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3분의 1. 이거 어떻게 하죠? 1 third. 이렇게 하죠? 혹은 a third 하든가. 3분의 2는 어떻게 하죠? 3분의 2. 그땐 2 하고요. thirds 해요. 이 앞에 있는 거 우리 무슨 수라고 부르지? 이걸 기수라고요. 얘는 뭐라 부르죠? 서수라고요. 그래서 서수분의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분모를 뒤에다 쓰고 분자를 먼저 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 분자가 숫자 2가 넘어가지? 그러면 이 서수에다가 s를 붙입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분수는 이렇게 하는 거고 majority는 대다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majority of 명사하면 대다수의 명사들 이렇게 해석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 앞에 있는 단어들이 주어가 아니고 누가 주어다? of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가 된다. 수일치는 여기 주어하고 동사에 수일치 시켜야겠죠. 앞에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 %가 나왔잖아. %. 예를 들면 앞에 뭐 70% of student 이렇게 했어요. 그럼 누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죠. 그러면 동사는 예를 들면 are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근데 만약에 내가 %를 바꿔서 70%가 아니라 이게 1%라고 해봅시다. 누가 주어죠? 그래도 student가 주어요. 그러니까 %는 1%가 됐건 100%가 됐건 상관없어요. 누가 주어요? of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나요? 이거 조심해야 돼. 자, D번 both인데요, 이번엔. 자, both는 둘 다 양쪽의 의미 색칠하시고 복수 취급해요. 자, Ray and Mike go snowboarding a lot in winter. Ray하고 Mike는요, go ing는 뭐뭐 하러 가다죠? 그럼 뭐 하러 가? go snowboarding 하면 스노우보드를 타러 간다예요. A lot 품사 뭐라고 했죠? 부사. 많이 in winter 겨울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니? Ray하고 Mike는 겨울에 스노보드를 타러 많이 간다. 그리고 both가 왔어요. 주어죠. 둘 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어떻게 표현해도 되냐면 이렇게 해도 되고 혹은 both of them 이렇게 해도 돼요. both of them 둘 다. 그래도 both가 주어예요. 그럼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다시 한번 복수 취급한다고 했죠. 왜냐면 둘이거든 항상. both는 둘이거든요. 그래서 동사도 뭐가 왔어? 복수 동사를 썼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 S 안 붙어 있죠. 둘 다 스노보딩, 스노보드 타는 걸 좋아한다 이거죠. 됐나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자, 다음 마지막 2. 자, 여기도 별표. 자, each나 every는 각각의 모든이라는 뜻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둘 다 단수 취급한다는 내용이 중요해요. 자, 잘 보세요. 하나하나 적어 드릴 테니까. 이 every라는 단어는요. 형용사예요. 해석은 모든이죠. 근데 얘는 뒤에 단수 명사 그리고 단수 동사가 나옵니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단수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이 단수 명사가 주어인 거예요. 그럼 주어가 단수니까 동사 단동사 쓰는 거 당연하죠. 해석은 어떻게 하지? 모든 뭐뭐들. 해석은 쓸 수 있죠, 여러분들이. 모든 뭐뭐들. 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아까 우리가 잠깐 배웠던 all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옳은 셈이 형용사도 있다고 했고 얘는 뒤에 누가 나온다고 했냐면 복수가산 명사가 보통 나오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수가산 명사라는 건 뒤에 s가 붙어 있겠죠? 그럼 얘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복수가산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얘가 주어예요. 이때는 주어가 복수니까 무슨 동사 쓰겠어요? 그치? 이때는 복수 동사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해석은 왼쪽 오른쪽이 같아요. 모든 뭐뭐들, 모든 뭐뭐들. 해석 똑같아요. 그래서 every하고 all은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면 돼요. 해석은 똑같습니다. 모든 뭐뭐들이에요. 다 적었어요, 여기까지는? 다 적었으면 요거 다 적었죠? 다 적었죠? 자, 잘 보세요, 이제. 책에는 예문을 볼 건데 요 두 번째 예문 보세요. Every product in this market. 보이죠? 우리 요거 배웠거든? 끊어볼게. 쌤 왜 끊었을까? In this market. 무슨 구? 전치사구. 해석은요. 어디에 있는 이라고 했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치수식한다. 그리고 every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수식하겠죠. 보이세요? 그럼 누가 주어지 얘들아? product가 주어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every 뒤에는 단수명사가 왔어요. 그쵸? 자, 그리고 잘 보면 앞과 뒤에서 다 수식 받았어. 이럴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자? 뒤에 거부터 하자. 그럼 어떻게 되지? 이 시장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에요. 해석할 때 들로 해석해야 돼. 다시 한번 이 시장에 있는 모든 제품들. 이게 주어죠. 그리고 주어는 단수였어요? 복수였어요? 다시 기억해봐요. every 뒤에는 단수명사, 단수동사.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나왔죠? 단수동사가 나온 거예요. is on sale. 뭐냐면 판매 중이다, 세일 중이다 이거예요. 세일 중이다. 다시 한번 이 시장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세일 중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똑같은 문장을 1번엔 every 말고요. all로 바꿔보세요. 글 써보세요. 자, every 대신에 all로 바꿨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다 적었나요? 자, 해봅시다. all로 바꾸게 되면 뒤에 무슨 명사 쓴다고? 복수 명사를 쓴다고 했으니까 every product가 돼요. 그쵸?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대로일 거야. in this market. 자, 그럼 누가 주어져? product가 주어져. 그럼 주어가 복수니까 동사 뭘 쓸까요? 네, 이번엔 is가 아니고 are를 써야죠. are on sale. 그러면 이번엔 are를 썼죠. 단수 동사가 아니라 이번엔 복수 동사를 썼죠. 이해되세요? 왜 그랬냐면 all은 이렇게 수식할 거니까. 그리고 똑같죠? 끊어놓고 전치사구의 후치 수식도 받아요. 똑같죠? 해석은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every 뒤에는 단수명사, 단수동사. 그죠? all 뒤에는 복수명사, 복수동사. 구별됐죠, 이제?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다 적었죠?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엔 요 위에 거 할 건데. 자, each도 따로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each. 자, 보세요. each는 각각의란 뜻인데 each가 형용사가 있어요. 형용사의 each도요. 뒤에 단수 명사 그리고 단수 동사 나옵니다. 그럼 누가 주어란 얘기야? 여기 있는 단수 명사가 주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수 동사 써야죠.
해석은요, 이럴 때는 각각의, 보세요. 각각의 뭐뭐들로 해석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각각의 뭐뭐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생긴 건 단수명사로 되어 있지만 우리 해석할 때는 여러 개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각각의 뭐뭐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고 each는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 잘 봐요. each 뒤에 ove가 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책에 있는 건데. 자, 이럴 때 each는요. 형용사가 아니라 혼자 단독으로 쓰였죠. 지금 얘랑 잘 보세요. 얘는 혼자 안 쓰였죠. 뒤에 명사 달고 왔잖아. 얘는 명사 달고 왔나요? 아니죠. 혼자 단독으로 쓰였죠. 이때 each는 대명사입니다. 그리고요. 미리 써드리면 얘가 주어예요. 그리고 대명사예요. each of 뒤에는 항상 요 뒤에는 잘 들어 복수 명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는 누구다? each가 주어예요. 그럼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얘는 단수 취급해요. 아까 했잖아요. 단수 취급한다고. 이거 단수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럼 동사도 무슨 동사 올까? 단수동사. 그쵸. 단수 동사 옵니다.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뭐의 각자가. 아까하고 해석 다르죠. 뭐뭐의 각자가. 뭐뭐의 각자가. 이렇게 쓰세요. 요거 적었나요? 두 가지? 다 적었죠? 자, 책에 있는 예문으로 봅시다. 자, 책에 있는 예문에서는 each of the children 썼어요. 다시 한번. each of 뒤에는 무슨 명사 쓴다고? 복수 명사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children 썼죠. 근데 누가 주어야? each. each가 주어예요. 그래서 얘가 주어입니다. 그럼 무슨 취급한다고 했어요? 단수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품사는 뭐였죠? 대명사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대명사고 단수 취급이에요. 얘가 주어거든 지금. 그럼 단수 주어가 왔으니까 동사도 무슨 동사 써야겠어요? 단수 동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was given. 몇 형식이죠 이거? 사형식인데 우리 수동 배웠어요. 기억할 거예요. 쌤이 수동은 뒤에 목적어가 몇 개 있을 거다? 하나 남았을 거다라고 얘기했죠. 기억하세요? 뒤에 목적어 2개면 능동, 하나면 수동 배웠잖아요. 뒤에 뭐 나왔지? 하나 나왔죠. IO예요? DO예요? DO죠. 이제 알죠 이런 거는? 그리고 be given 해서 어떻게 한다? 주다가 아니라 반대로? 받다. 그럼 과거니까 받았다죠. 그럼 해석해 보세요. 자, each of 복수명사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 뭐뭐의 각자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아이들 각자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이들 각자가 책 한 권이죠. 책 한 권을 받았다예요. 해석까지 쓰세요. 아이들 각자가 책 한 권을 받았다. 이번엔 대명사 each 말고 형용사 each로 한번 쌤이 써볼게요. 자, each가 형용사일 때는 뒤에 무슨 명사를 쓴다고요? 단수명사를 쓴다고 했죠. children은 복수죠. 단수명사로 바꿔야 돼요. 자, each를 쓸 때는 그냥 each 더 빼고 each child 더 안 붙입니다. 자, 그래서 each child가 나오면 누가 주어겠어요? 이 child가 주어예요. 왜냐면 each 뒤에는 단수명사 쓴다고 했죠. 그죠? 그럼 주어가 단수야 지금. 그럼 동사는 무슨 동사 쓰겠어요? 단수동사 써야겠죠. 그럼 그대로 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was given. 자, 써봤는데 이번에도 아까 each가 주어였는데 단수였거든? children이 주어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 children 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럼 여기 were 틀리겠죠, 여러분들이. 자, 높아심에 여기 were 나오면 틀립니다. child 단수니까 당연히 단수 동사를 써야 돼요. 그쵸? 그리고
was given 통째로 동사인 거 아시죠? 수동태니까 was given a book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디오자리인 거 맞죠? 수동태인 건 아실 거고니까 따로 안 쓸게요.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아까 each 뒤에 단수명사 올 때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지? 각각이 뭐뭐들. 해석은 child지만 해석은 복수처럼 해석해요. 그래서 각각의 아이들이 혹은 각 아이들이 이렇게 해도 돼요. 각각의로 해도 되고요. 각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각각의 아이들이 혹은 각 아이들이 책 한 권을 받았다예요. 됐죠?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헷갈려하지 말고 다 됐네 이제. 그리고 다 적었죠? 자,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쌤은 이치부터 다시 한번 이치부터 우리가 이치는 형용사가 있고 뒤에 누가 온다? 단수 명사가 온다. 그리고 누가 주어다? 그럼 단수 명사가 주어져. 당연히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주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뒤에 무슨 동사 온다? 단수 동사 올 거다. 요거 이해되시죠?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 each of가 있다. each of 뒤에는 무슨 명사? 얘는 복수 가산 명사를 쓰게 돼 있어요. 복수 명사라고 쓸게요. 그래도 누가 주어다? each가 주어다. 품사는 대명사라고 했고요. 무슨 취급해? 단수 취급할 거니까 동사도 똑같이 단수 동사가 온다. 그래서 동사는 똑같이 단수 동사가 오죠. 근데 주어가 달라졌어. 아까는 each가 주어가 아니고 뒤에는 명사가 주어인데 each of가 나오면 each가 주어예요. 구별됐어요, 이거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자, 밑에 체크 문제 있죠? 바로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해볼까요? I only have small bags. 나는 뭐밖에 없어? 작은 가방들밖에 없다. 나는 작은 가방들만 있다겠죠? I need a bigger. 다 뭘 써야 돼? 자, one을 썼죠? 왜요? 우리 one은 뭐 할 때 쓴다고 했지? 아까? 다시 한번 말해볼까? 아까 썼을 거예요. 앞에서 나온 명사와 같은 종류의 불특정한 거 쓰세요.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종류의 불특정한 것.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종류의 불특정한 것. 자, 조심해야 되는 건 앞에서 bags라고 했지만 A가 붙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bag이겠죠? 원래. I need a bigger one인데 I need a bigger bag이겠죠, 원래는. 그래서 나는 더 큰 가방이 필요하다. 이 뜻이죠. 근데 앞에서 언급했던 그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거든. 특정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one을 쓰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쌤이 이건 써볼게요. 그냥 once 안 썼죠? 왜? 이거 복수니까 복수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A가 붙었단 말이야. 우리가 어나 어는 뭐 할 때 쓴다?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 쓰는 거예요. 그쵸? 이거 once 쓰면 틀린다. 조심해야 돼요. 다음 두 번째. Daisy was hungry. 데이지가 배가 고팠어요. So, 그래서 she ate 뭘까? some이죠. 왜 some을 썼어요? 긍정문이니까. 긍정문에는 some을 쓰죠. some을 다시 한번 뭐 할 때 쓴다? 긍정문이나 권유문을 할 때 쓴다. 도넛 좀 먹을래?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지? Would you like to 여기서 동사는 eat를 썼어요. Would you like to eat? 혹은 have 써도 상관없습니다. have 그 다음에 이때도 some을 쓰죠. some donut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도 some을 쓴 이유가 뭐다? Would you like to 동사 원형이 바로 무슨 표현이야 이거? 이게 권유문이야. 권유문에서는 some을 쓴다고 했죠. 그리고 뒤에 물음표 참 안 붙였네? 큰일 날 뻔했다. 권유문에서는 some을 씁니다. 도넛 좀 먹을래? 이렇게 얘기한 거죠. 됐나요? 다 적었죠? 여기는 노트 정리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는 노트 정리 안 하셔도 되고 105페이지는 숙제로 오시면 돼요. 105페이지 숙제로 오세요.